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주식의 봄, 수익을 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수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늘 봄이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 꽃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알찬 투자 정보 많이 들고 왔는데요. 일단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짧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또 코스피만큼 버텨주지 못하고 네. 또 빠졌는데 이게 언제쯤 좀 길다란 양봉을 보여줄지. 보통 나스닥이 좋게 끝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시초가부터 바로 밀려버려가지고 아마 개인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약하다. 왜냐면 시작하는 가격은 높은데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스닥이 횡보만 했다 네. 하면 이제 마이너스 막 1%, 막 2%씩 빠지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심리를 유지하시면서 잘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 양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빨간불을 켰는데 반면에 코스닥이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많은 이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위주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최근 시장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은 더 그렇던 부분이 바로 상승하는 그런 섹터가 구리, 전선 이외에는 모두 다 하락 섹터였기 때문에 좀 오늘 시장 정말로 가는 종목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웠던 시장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봐야 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내봐야 될지 바로 또 해시태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해시태그 오늘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로봇, 그리고 두 번째는 원전 이렇게 두 섹터 들고 오셨거든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휴머노이드 쪽 때문에 들고 오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휴머노이드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그리고 오늘 뭐 로보로보가 로봇으로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로봇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들고 왔고, 그리고 원전은 이제 일정이 정말 앞으로 꽉꽉 차 있어요. 네. 한 7월 달까지는 꽉꽉 차 있다 보니까 지금도 뭐 구리, 전선, 뭐 변압기 이런 것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에너지를 실제적으로 발생을 시켜서 보내줘야 되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하면 태양광도 있겠지만 원전이 좀 가장 좀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요즘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해시태그 두 가지로 들고 왔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도 나오고 또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유망하게 봐야 될 만한 섹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 또 이슈가 나왔죠. 체코에 대한 수주 가능성, 프랑스보다 우리가 또 값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만큼 두 가지 섹터 우리가 신경 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두 섹터 내에서 당장 우리가 내일 시가에 들어갈 만한 테마는 어떤 테마일지, 단기 스윙으로 들어가야 될 테마는 어떤 테마일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또 시장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 사실 엇갈린 분위기였고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하게 네. 좀 맞습니다. 끝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한 줄 평을 하실 건가요? 약간 힐을 좀 맞추러 가야 되는데 요즘에 못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항생 지수도 많이 올랐고 뭐 미국 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한 주요국 20개 중에서 14개 국가가 다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피는 잘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고 있는데 코스닥만 유독 많이 빠지고 있는데 좀 힐을 이제 맞추러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일단 오늘 계절도 봄이라고 보고 키는 언젠가 또 맞추러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폭발적 있게 뒤따라 그만큼 근데 수급도 들어와야 되는데 네. 사실 오늘 장에서 수급도 부재했습니다. 외국인이 맞습니다.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인 만큼 수급도 부재한데 네. 뭐 앞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내일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차트상 이따가 설명 한번 드릴 네. 텐데 추세를 깨지는 자리라서 내일부터 이제 반등이 잘 와줘야 키를 맞추러 갈 수 있는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장 한 줄 평은 코스닥 언제 키 맞추러 갈래라고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코스피도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코스닥이 왜 이렇게 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총 상위주 내에 있는 HLB 하한가 이거래일
일 연속 맞았기 때문으로 좀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이 좀 중요하겠죠. 내일 그 저항선 깨지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좀 반등 장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장은 봄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봄이 시장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국내 증시 엇갈린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빨간불, 반면에 코스닥은 이 HLB의 여파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도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우리가 단타면 단타, 단기 스윙이면 단기 스윙 느낌으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뽑아 먹어야 될지 오늘도 저희가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정말로 잘 내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바로 김동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또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일주일에 거진 4거래일밖에 없었는데 네. 이번 주부터는 또 꽉꽉 찬 5거래일이에요. 맞습니다. 오히려 연휴가 있던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연휴가 있었던 게 더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연휴도 연휴지만 수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연휴이기도 하지만 수익이 난다면 연휴도 네. 즐기고 수익도 즐길 수 있는데 수익이 안 나면 참 이게 연휴 즐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감 시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 분위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제 국내 증시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는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별로 빠지지도 않고 별로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걱정해야 될 건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지금 여기 밑에서부터 추세에 맞는 선을 그린다고 하면 오늘이 딱 정확하게 추세에 맞는 선이거든요. 근데 사실 금요일 거래일, 오늘 거래일은 HLB 여파가 컸습니다. HLB 여파가 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추세 맞고 반등 와줘야 되는 자리까지 왔어요. 원래는 HLB 여파가 없었다고 하면 적어도 여기 상단 박스권을 그려줬을 텐데 현재 지수 차트상 내일 이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이제는 제가 저도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좀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뚫리면 대응을 좀 이제 슬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일장에서도 HLB가 네. 다시금 이렇게 하락세를 큰 폭으로 보인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이게 기대감 소멸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이게 네. 내일장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HLB 그룹주들은 이제 원래 올라가기 전에 자리까지 다 와가지고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는 것 같고 HLB가 조금 남았지만 HLB도 이제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이제 내일이 빠지면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지수 차트가 올라오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수요일에 엔비디아 22일에 실적 발표가 있고 국내 증시에는 23일부터 이제 여파를 미칩니다. 여파를 미쳐가지고 근데 요번에 TSMC가 4월달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으면 엔비디아도 잘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TSMC 매출 대부분이 엔비디아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아니면 가이던스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근데 아직 첨부를 안 찍었어. 첨부를 안 찍어가지고 아무래도 첨부를 한번 찍으러 가려면 좀 좋은 방향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 시간으로 지금 5월 19일이거든요. 네. 내일 이제 오전 장 시작할 때
델 테크놀로지스 월드라는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엔비디아 CEO가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기조 연설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등등 참가를 해가지고 HBM, 뭐 CXL 등등을 이제 소개하고 다 이렇게 신기술을 내 보이는데 이런 일정도 있다 보니까 AI 쪽 모멘텀이 남아 있어요. 남아 이거 있고 이외에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그 개발자 네, 컨퍼런스까지 맞습니다. 있다 그것도 보니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AI랑 반도체 이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장 막판에 오늘 HBM 쪽은 일단 잘 올라오더라고요. 뭐 PSK 홀딩스든지 뭐 이런 거 잘 올라왔으니까 내일 조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엔비디아는 TSMC 실적을 기반으로 본다고 했을 때 잘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조정보다는 제 생각에는 상승 랠리를 가파르진 않더라도 좀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양지수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는데 내일장이 좀 중요하겠죠. 역시나 코스닥이 좀 키 맞추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HLB 그룹주, HLB 과연 내일장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일정적인 부분이 많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 시간 22일 수요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 등등 이렇게 AI 반도체 관련돼서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럴 때 일단 오늘 장만 보면 가는 종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5월 달은 정말 나와 맞지 않는다. 휴가도 많고 그리고 휴장도 많은데 이 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는 미리미리 좋은 종목들을 진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정적으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반도체 관련주이죠.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7% 가까운 수익 드리고 있고요. 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역시나 미리미리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거진 12%, 13% 가까운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당일날도 수익 잘 드리고 있죠. 미코도 그렇고 DIT도 그렇고 테스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목표가 도달하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5월달 사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테마별 순환매도 아니고 정말로 구리 관련주, 전선, 전력기기 관련주들만 갔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남은 5월장에는 나는 한번 수익 꼭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정말로 단타도 잘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안정적인 수익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약 3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장에 여러분들께 선물 3가지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당장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두 번째로 단기 스윙 종목,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봄 종목까지 이렇게 3가지 종목을 드리는데 3가지 종목의 타점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타점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가지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37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문가님 저희가 수익률표를 봤는데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미리미리 좀 좋은 종목을 선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사이맥스, 서진 시스템 일단 두 종목 리뷰를 좀 부탁해 드려도 될까요? 오늘 장에서 또 익절했기 이전 장에서도 이번 주 장에서도 또 익절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주 장입니다. 지난주에도 또 익절했기 때문에 이걸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쉬운 종목이죠. 왜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인적 분할을 하다가 거래 정지를 당한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참 인적 분할, 문적 분할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죠. 왜냐면 이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ESS 쪽으로 진짜 실적이 잘 나왔어요. 뭐 작년에 영업이익이 400억대였는데 요번에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400억 얼마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년치를 1분기 만에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면 주가도 그에 맞춰서 선반영돼서 잘 올라오고 있었어요. 잘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때 여기 거래 정지 당한 날이 있어요. 여기에서 인적 분할하다가 너 이거 ESS 사업 떼어내면 너네 이거 지금 그냥 원래 서진 시스템 자체는 상폐를 해야 된다. 해서 정지를 당했어요. 근데 이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여기서 이제 원래 전환사채 물량도 여기 앞에서
이렇게 많이 흔든 이유가 전환사채 물량이 있었는데 사실 이 물량 부담은 없었어요. 대주주가 가지고 있고 또 이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라서 부담이 없었는데 이날 아마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인적 분할은 보통 호재거든요. 호재라서 장대 양봉을 뽑고 전환사채 공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수익률이 12%가 아니고 30% 이상이 나올 수 있던 종목인데 어쨌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적 분할하다가 정지를 당해서 수익률이 내려온 거고 근데 이런 이제 실적 잘 나올 만한 주식들은 또 실적 시즌 되면 다시 한번 또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ESS 쪽으로는 테슬라도 그렇고 삼성 SDI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에서 다 증명을 해준 섹터거든요. 그래서 미리 자리를 잡아서 들어갔는데 좀 개인적인 이 종목 이슈로 인해서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수익을 잘 챙기고 나왔고 얘는 근데 ESS 쪽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매출이 잘 나와요. 잘 나오고 혹시 이 23,000원대 물량이 있어요. 23,000원대. 그래서 23,000원대에서 지지를 잘 받아준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재차 진입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6월달 이제 지금 7월달, 8월달이죠. 다시 실적 시즌이 온다고 했었을 때는 여기 구간에 있었을 때 다시 진입하면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또 ESS 쪽으로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익절을 했지만 재차 진입이 가능하고 여기서 23,000원대 전환사채 여기 지지 라인을 보여준다고 했었을 때는 이번에는 진짜 전고점 넘기러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익 리뷰를 해드리고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다시 한번 뭐 같이 뭐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맥스라는 종목은 사실 좀 얘도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는데 보통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고 나면 지금 제가 보기에도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주식장 특징이 HBM에서도 진짜로 이제 과거에는 뭐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았다고 하면 요즘엔 뭐 이스페타시스 아니면 한미반도체 아니면 전선 쪽, 구리 쪽 이런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만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고점 있죠. 고점으로 올라갔는데 보통 개인들이 이런 데서 많이 팔아요. 팔고 나서 여기 위에서는 이제 장기 투자보다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무서워서 짧게 먹고 나오고 하는 구간이라서 대부분의 요즘 개인 투자 분들 수익률이 좋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는데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런 이유에서 찾아보자고 하면 수급을 덜 받았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7% 내고 나왔는데 얘도 제가 좀 아쉬운 종목이라서 재차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날 금요일 장에서 수익 익절을 했습니다. 익절을 했는데 익절을 한 이유가 요즘에 대장주들만 가다 보니까 익절은 잘했죠. 왜냐하면 빠지고 오늘도 빠졌습니다. 오늘도 빠졌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번 여기 하단 지지 라인 오면 요번에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웨이퍼 이송 장비 뭐 한미반도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인 세메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번 실적이 올라올 거거든요. 이번에도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도 있고 실적이 안 나와서 실망한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적당히 잘 나왔고 한미반도체에 지금 웨이퍼 이송 장비를 좀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했었을 때는 실적 증가와 함께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종목 리뷰도 중요하겠지만 이 종목들 다시금 좀 들어가도 네.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재차 진입이 가능하고 현재 수익 낸 관점은 요즘 대장주들, 뭐 대장 섹터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을 노려보자 자는 취지에서 일단 수익을 챙긴 거고 그리고 더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에 대한 리뷰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만 내신 수익률이 35%가 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두 종목 모두 다 익절을 하셨죠. 사이맥스, 서진시스템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다 익절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장 사실 삼양식품, HLB 빼고는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좀 좌지우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재료가 부족했던 시장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우리
우리에게 챙겨갈 만한 종목들은 선물로 드리면서 타점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 다시금 공략할 만한 타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서진 시스템, 사이맥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나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늘 빈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코스닥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코스닥 위주로 또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정말 5월 달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되나 이런 심리가 가득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종목 선물 들고 왔거든요. 야박하게 한 종목만 들고 온 게 아니라 세 가지나 들고 왔습니다. 당장 내일 시가에 들어갈 만한 종목 하나, 그리고 단기 수익 종목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50분 안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과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50분이 지나면 바로 문이 마감되고 있거든요. 문 닫히기 때문에 나도 앞으로 시장 속에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미리미리 오늘장에 받아갈 수 있는 세 가지의 종목 꼭 한번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도 받고 수익에 대한 리뷰도 받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장 내 시가에 베팅할 만한 그런 테마 종목일 것 같습니다. 내일의 봄 테마 어떤 테마 들고 오셨을까요? 처음으로는 이제 로봇을 들고 왔습니다. 오. 왜냐면 제가 뒤에 들고 온 히든 종목이 네. 고점에서 잘 지켜주고 있어요. 잘 지켜주고 있고 오늘 오전에 로봇 관련해가지고 휴머노이드 이슈들이 굉장히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뭐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로 차도 안 넘어지고 그다음에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중국에다 데이터 센터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 계획이 옵티머스를 이제 공장에다 다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휴머노이드 이제 시대가 가까워져 왔다.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사실 오늘 뭐 에브리봇도 조금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차트를 보시면 일단 에브리봇은 삼성전자 뭐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수혜주로서 많이 올라갔었죠. 많이 올라갔었고 뭐 세계 최초 휠리스 뭐 슬램 적용한 로봇 청소기 이제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로봇 청소기가 굉장히 잘 팔려요. 잘 팔리고 있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잘 옆으로 기어주다가 현재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로보가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해성 에어 로보틱스도 비슷해요. 얘가 지금 에브리봇처럼 이렇게 같이 올라왔거든요. 같은 시기에. 그러다가 얘는 한 번 정도 다시 왔다가 지금 역회된 숄더를 그리고 반등 오는 중인데 사실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이유는 이 종목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왜냐면 사업 내용은 좋은데 일단 적자가 있는 상태고 뭐 지금 차트적으로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 테마적으로 오늘 로봇 테마에도 돈이 들어왔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같이 안 좋은 장에서도 한 6% 정도 상승을 보여줬고 고가권 기준으로 한 10%까지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온 상태에서 어쨌든 반등을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 반등을 보여줬어요. 로봇 섹터가. 로봇 섹터가 성장주다 보니까 집중을 안 하고 있다 보면 이만큼 큰 반등을 보여주거든요. 뭐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별로 반등한 것 같진 않은데 저점 대비해서 50%면 굉장히 많은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돈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로보로보가 딱 추세 전환되는 자리에서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상한가를 간 이유는 AMD와 추후 스템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용 이제 로봇을 공동 연구한다는 어쨌든 AMD가 가장 별표죠, 별표. 왜냐면 엔비디아, AMD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엮인다고 했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엔비디아의 하락한 이유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MD 쪽으로 또 네. 이게 또 협업을 하면서 그런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AMD는 상승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맞습니다. 따라서 AMD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시가 베팅 테마는 사실 상한가 들어간 대장 종목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내일 만약에 시초가가 근데 너무 높게 뜨면 이게 또 손절이 깊어져요. 그래서 시가 베팅 테마로 로보도 뭐 추천이죠. 왜냐면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보통은 시초가에 진짜 빠르면 한 3초 정도는 플러스 갑자기 막
7%, 6% 보다가 쭉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매매가 가능하지만 다음번 제가 지금 히든으로 들고 나온 종목이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서 들고 나온 거고 어쨌든 로봇 섹터는 저 고점 아까 로보 차트 보시면 완전 고점에서 내려와서 추세 전환되는 걸 선을 제가 이 초록색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추세 전환 딱 끝자락에서 오는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진짜로 저 위에서 고점끼리 맞는 이 추세끼리 맞는 자리를 그려다 보니까 여기 단기 박스권 그려주고 지금 상한가가 왔거든요.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지금 제가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추세를 굉장히 잘 맞추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네. 올라와서 무너질 듯 안 무너지고 결국에는 월봉상 5일선을 따라서 잘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월봉상 5일선 따라와서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5일선 위에서 절대 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차트가 뭐가 있냐? 한미 반도체가 이러다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한 방 세게 올라주니까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 히든 정보에 들고 온 기업 내용은 우리나라 대표 휴머노이드 이게 가장 중요하죠. 휴머노이드도 만들 수도 있고 협동 로봇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랑 가장 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고 그리고 반년 넘게 지금 차트가 상당 박스권이거든요. 이게 한미 반도체 차트와 비슷해요. 제가 한미 반도체 차트도 들고 왔는데 네.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도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거의 15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 박스권을 약 거의 8월부터 2월 달 거의 6개월 정도 상당 박스권을 지지를 해줬습니다. 이러고 나서 지금 한미반도체 가격을 본다고 했을 때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도 어쨌든 지금 이때 20만 원을 한번 찍어주고 나서 네. 여기서 올라가는 거래량만 터졌지.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가는 거래량만 터지고 나서 매집을 하고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지지 라인을 뚫고 떨어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지지해줬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떨어졌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저점을 꽤나 올려줬어요. 꽤나 올려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여기가 또 저점이거든요. 이 자리를 또 지켜줘요. 또 지켜주면서 저점이 한 번 또 올라갔어요. 여기서 최근에.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시장이 좋진 않았지만 이 종목은 저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지켜주고 있고 보시면 이것도 주봉인데 주봉도 보시면 참 깔끔하게 추세가 맞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휴머노이드 관련주로 딱 그냥 힘이 딱 느껴지죠. 여기 지금 수렴도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자존심을 구겼잖아요. HBM 쪽으로 자존심을 구겼는데 그럼 국내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도 1등으로 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픈 AI에서 지금 피규어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오픈 AI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휴머노이드 발전 속도는 빨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말하는 게 거의 인간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휴머노이드 이슈가 점점 앞으로 당겨와지는 게 느껴지는 와중에서 지금 수렴을 잘 하고 있습니다. 수렴을 잘 하고 있는 종목에 일봉상 저점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이제 인수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알아요. 삼성전자 향으로 인해서 그만큼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올라와서 보통은 무너져야 정상인데 근데 버티고 있잖아요. 네. 수급도 안 빠지고. 맞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저점을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올렸고 여기서도 올렸고 계속 올라가요. 여기 올렸죠. 여기 올렸죠. 그럼 쌍바닥을 맞으러 적어도 내려왔어야 되는데 쌍바닥도 안 맞고 다시 한번 올린 상태에서 지금 18만 원대를 지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봇 섹터 쪽이 돈이 들어왔고 휴머노이드 쪽이 빨라진다는 뉴스가 이렇게 많을 때는 얘가 이제 뭐 장이 끝나고든지 장 전이든지 혹시나 지분 인수 이슈가 진짜 뜨거나 아니면 사명 변경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뭐 진짜 이런 종목들 보면 시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도 최근에 며칠 전에도 시간 내에서 움직였었고 왜냐면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에 집중을 하겠다 하는 이제 이슈로 인해서 그럼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을 어떻게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렴도 잘 끝냈다. 주봉상 보시면 수렴도 잘 끝낸 자리라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든 이제 이 휴머노이드 관련주 하나쯤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이제 슬슬 물을 익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내일 당장 우리가 시가 베팅할 만한 내일의 봄 테마 만나봤습니다. 로봇 관련주 들고 왔는데 로봇 관련해서는 오늘 장 초반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로보로보 또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로보로보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추가적인 시세를 내줄 수도 있지만 시초가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또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또 한 종목 챙겨왔습니다. 로봇 관련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하나 챙겨왔는데 차트 흐름을 보자면 지금 월봉을 봤어도 주봉을 봤어도 일봉을 봤어도 지금 추세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차트가 수렴 상태로 있고 지금 화면 보시면 월봉이거든요. 추세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수렴 잘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미반도체 차트랑 좀 비슷하거든요. 한미반도체 어떻게 갔나요? 끝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 또한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일 것 같은데 과연 이 종목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당장 내일 시가에 베팅하는 만큼 우리가 좀 전략을 잡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로봇주 관심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도중에만 문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오늘도 빠르게 지나갔네요.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여러분들께 정말 당일날도 수익 잘 챙겨드리고 있지만 최근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좋은 종목 한 종목씩 진입을 해놓다 보니까 꾸준히 수익을 드리고 있죠. 이번 주에만 저번 주에만 여러분들께 35%가량의 누적 수익률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 포트를 책임져 줄 그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내일 시가 베팅 종목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내일 시가에 들어가야 될 만한 종목 선물 챙겨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저희가 전략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함께하신 이후에 꼭 한번 오늘장 3가지나 드린다고 했죠. 3가지 종목 선물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 당장 우리가 시가에 베팅할 만한 테마는 만나봤는데 단기 스윙도 중요하겠죠. 미래를 봄 테마 어떤 테마 들고 오셨나요? 네, 원전 들고 왔습니다. 원전. 저는 오히려 원전이 네. 내일 시가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시가 베팅 테마는 장 마감보다는 장 초반에 가장 많이 알 수 있어서 제가 방금 전에도 좀 수렴이 잘 된 안전한 네. 종목을 드린 거고 맞습니다. 저도 시가 베팅 테마로 굉장히 지금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많아요. 빡빡하게 많고 최근에 오늘 뭐 뉴스 나온 거 보면 한수원이 원전 운전 경험 평가에서 9년 연속 최고치 등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도쿄센터 회원사 중 처음이거든요. 어쨌든 국내가 그만큼 원전 기술이 뛰어나고 안전하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고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은 사실 HLB처럼 반반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급락할 만한 그 모멘텀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도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저는 6월 10일경인가? 네. 빌 게이츠가 이제 소형 SMR을 첫 삽을 뜹니다. 미국에서. 그럼 이 모멘텀이 소형 SMR. 이게 가장 강력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모멘텀이 6월 초에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원전은 뭐 구리 전선 가고 나서 추후에 갈 수도 있는 섹터라고 항상 머릿속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일정이 6월 달에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소형 SMR 처음으로 삽을 뜨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진행을 하는 거면 국내 여러분도 오늘 로보로보 어땠어요? AMD 붙으니까 상한가 갔죠. 원전 테마도 분명히 세게 한번 움직일 거예요. 움직일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기차도 인프라를 늘려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서 못 늘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한다고 했었을 때는 태양광도 필요하고 그러면 태양광으로 근데 다 안 되죠. 뭐 풍력 근데 저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들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어쨌든 원전은 필요가 하다. 왜냐하면 원전이 없다라고 했을 땐 전기비가 굉장히 저희가 비싸게 써서 모든 걸 나중에 추후에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원전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테라파워 미국 첫 SMR 착공 예정이 6월 10일에 있고 그래서 일단 일정이 빡빡해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보시면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있는데 영국에서 이제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 정도 늘린다고 하고 그리고 폴란드
코난 원전 건설 타당성 조사 착수 예정이 24년 1분기거든요. 사실 벌써 1분기 지났지만 저 체코 다음에가 폴란드. 그래서 체코 수주만 따내면은 바로 또 유럽 쪽에 이렇게 영국, 뭐 폴란드 이런 이슈들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대통령이 아직 방한하죠. 네, 방안을 근데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안을 왜 이렇게 안 하지 하고 오늘도 찾아봤는데 네. 이번 달 말에 결국에 오기로 돼 있습니다. 제가 최신 순을 찾아본 거고 아직까지 방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 43조 정도 업무 협약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제 생각에는 43조 정도의 원전이 좀 비중이 많이 차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당연히 가장 1등은 뭐 방산이겠죠. 방산. 그래서 방산, 원전 이런 거에서 이 정도 금액이 지금 말이 오가고 갔다. 그러면 립서비스라도 와서 분명히 해줄 거거든요. 그때 또 상승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진 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우진 엔텍은 일단 원자력 화력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서비스를 하는 업체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해체까지 하는. 그래서 원전 관련 요즘에 재무제표도 보니까 좀 깔끔하게 잘 올라오고 있는 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라서 뭐 조금 좀 꺼림직하긴 하지만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이 뭐 유상증자,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좀 안 해주길 바란다고 했을 때는 차트가 진짜 힘이 좋아요. 여기 앞에 차트가 지금 저점 대비 막 150%, 마이너스 60%, 150%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파동을 만들면서 오르고 있어서 힘이 굉장히 세다. 근데 이게 지금 일정들을 다 준비하고 일정들을 보시면 이제 6월 초에 좀 빡빡하게 있어요. 6월 초에 빡빡하게 있다 보니까 5월 말, 6월 초 그러면 자세를 좀 잡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뭐 같이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략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차트가 지금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원전 쪽 지금 전혀 눈치 보지 말고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혹시나 체코가 저희 한국이 수주를 따잖아요. 그러면 시초가의 무조건 10% 이상 그리고 대장주는 적어도 18% 이상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체코 수주만 따면. 근데 그게 어떤 종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만약에 따지 못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 마이너스 뭐 한 7%?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만약에 지금부터 들어가가지고 원전주들은 잘 자리만 잡는다고 했었을 때는 가성비가 괜찮죠. 체코 이후에 뭐 소형 SMR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진 엔텍은 차트가 좋았고 보성파워텍도 보세요. 과거 윤석열 정책주를 엮여가지고 잘 올라갔다가 최근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제가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추세 전환되는 자리가 딱 여기 자리거든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추세가 전환이 됐어요. 딱 4월 말부터 되고 나서 어쨌든 이 보성파워텍은 이 원전 관련주 말고도 전력 설비랑 같이 엮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원전 관련주 치고는 지금 힘이 굉장히 세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 G2파워 같은 것도 보시면 제가 고점에서 선을 그려서 추세 전환된 거 보시면 되거든요. 추세 전환된 자리가 이 자리. 이 자리에서 갭이 떠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지금 힘을 좀 보여줬다가 어쨌든 하루하루 뭐 짧긴 하지만 종가가 결국에는 양봉이거든요. 오늘도 플러스로 끝났고 지금 그래서 원전 쪽 애들은 근데 구리 관련주들이 사실 6개월 전부터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그때는 구리 관련주들이 진짜 뭐 전선도 그렇고 그냥 꼬리 달고 맞아요.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못 믿고 있다 보니까 올려서 이제 과거처럼 좀 떨어지겠지 했는데 구리 선물 같이 오르면서 계속 급등 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가 이제 개인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원전도 이렇게 못 믿고 있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서전기전도 저 고점에서 추세 전환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추세 전환되고 얘는 심지어 한 30% 정도 올랐어요. 오른 상태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좀 바닥 대비해서 좀 날랜 종목이죠. 날랜 종목들보다는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온 종목은 사실 왜냐면 히든 종목이 마냥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이제 매주 뭐 한 달 정도는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 주에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조금 올랐어요. 저번 주보다 어쨌든. 근데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고 지난주에 소개했던 종목 재탕인가요? 그러면? 네, 왜냐면 워낙 이 원전 섹터가 지금 그쵸? 좋은 일정들이 있고 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방한을 저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이슈가 없길래.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다행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5월 달 말에 방한을 합니다. 방한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이것도 5월 내로 해요. 5월 내로.
여기에 원전이 분명히 좀 추가가 될 건데 과연 소형 SMR 아니면 신규 원전 뭐 이런 소식들이 과연 있을지. 만약에 근데 지금 정권에서 어쨌든 원자력을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자력을 밀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한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5월 내로입니다. 그럼 지금 원전 진입해 놓으셔야 뭐 손절이 나오더라도 못 먹어도 뭐 한번 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신규 원전 재개 관련주고 체코, 폴란드 해외 원전 수주 다 이렇게 좀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슈팅만 나오면 되거든요. 차트 보시면 수렴 잘 된 상태에서 얘도 추세에 맞춰서 저점 올라오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 한 것보다 조금 올라서 조금 뭐 한 2~3% 정도 2에서 3% 정도 올라온 자리인데 아직까지도 출발을 안 했다. 출발을 안 했고 이제 방한을 하거나 이제 원전 이슈가 맨날 나오고 있죠. 저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 정도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것도 장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면 장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한 번 시세가 진짜 뭐 제가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서전기전 네. 아니면 보성파워텍, G2파워, 그리고 저는 가장 좀 빨리 갈 것 같은 건 이 우진엔텍인데 우진엔텍이 진짜 차트가 좋아요. 우진엔텍이 이런 종목들은 근데 빠지게 되면 살짝 대응이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대응 가능하시고, 좀 빠른 거 좋아하시고 나는 뭐 마이너스 버틸 수 있어 하면 우진엔텍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우진엔텍 추천드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 고점만 넘기면 상한가를 가요. 상한가.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달리면 상한가야. 한 번, 두 번, 세 번 상한가 갔죠. 이때는 점상입니다. 점상 한 번, 두 번, 점상 세 번.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상한가 세 번, 중간중간에 상한가, 여기도 상한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슈가 있었을 때는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원전주 내에서 우리가 빠르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우진엔텍이고, 그리고 네. 좀 여유롭게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은 히든 종목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히든 종목이 여유롭게 들고 가기도 좋고, 이 히든 종목 자체가 과거에 보시면 힘이 어마어마하고 매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시총 높은 LS 있죠. LS 같은 거, 효성중공업 같이 그냥 2거래일, 3거래일 연속으로 막 10%씩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차트가 얘는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종합 설계 가능한 기업도 이 기업이고, 그래서 한번 상승세 타면은 진짜 무서울 거라고 저는 뭐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제가 리뷰 한번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 일단 굉장한 포부를 보여주시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가 단기 수익으로 챙겨봐야 될 만한 테마, 미래를 본 테마로는 원전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역시나 원전주 들고 왔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붙는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도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더 빠르고 더 싸기 때문에 체코에 대한 그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UAE에서도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도 방한을 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정책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원전 테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라도 좀 봐야 될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관심 종목일 것 같은데, 오늘 또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 한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겁니다. 지난주와 같은 종목인데 지난주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자 관점으로 더 올라갈 만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고 왔거든요. 원전 관련주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전이 필수일 것 같은데, 이렇게 모멘텀이 많은 종목, 이런 종목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가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을 한 개만 드리는 게 아니라 3가지 종목이나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단기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로보테마 내에서 한 종목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단기 수익으로 원전주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 3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3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보고 싶다. 지난주 누적 수익률이 35%나 넘습니다. 지난주 시장 어려웠죠. 시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함께 하시는 김동희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안정적이면 안정적으로, 당일이면 당일로 한번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우측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셔서 꼭 한번 오늘장의 종목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거는 역시나 오늘의 봄 종목일 것 같은데 오늘의 봄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보험 종목은 사실 CXL인데 이건 기술적인 관점으로 들고 온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원래는 HBM이 맞죠. HBM이 맞는데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좋은 종목이 있다 보니까 기술적이라는 건 차트적인 관점에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반도체 보는 거 맞는데 제가 근데 CXL은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래서 HBM이 뭐 여전히 강하지만 근데 진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 잡기가 너무 편해요. 편하고 혹시나 한번 가면 이번에 순환매로 가면 20% 이상 갈 수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에 델 테크놀로지 월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 이제 진행을 해요. 근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에서 이거는 이거래일 내로 승부 보면 되거든요. 이거래일 내로 승부 보면 되는 종목이라서 삼성전자가 HBM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CXL을 선보여요.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가 HBM에서 탈락을 했다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그게 어쨌든 TSMC,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동맹이다 보니까 TSMC에서 이제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떨어뜨렸다라는 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끼고 싶은데 껴주지 않는 입장인 거죠. 기술력은 좋은데 그런다고 하면 일단은 CXL을 굉장히 좀 강조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갤럭시 AI 폰에 온디바이스 AI도 애플보다 빨리 하면서 이번에 분위기 반전을 이뤄냈잖아요.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CXL을 한 번 정도 강조를 할 건데 그게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이고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SSD 검사 장비 글로벌 점유율 1위. 그래서 실적도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CXL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재무제표적으로 그나마 가장 깔끔하고 그나마 문제 없는 게 제가 들고 온 히든 종목이고 과거에도 CXL 대장을 했었고 대장했던 종목들이 많아요. 뭐 엑시콘, 오키인스 전자 같은 것도 많은데 좀 재무제표적으로 부담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가장 깔끔하다. 그리고 뭐 SSD는 데이터 센터 증설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제 기업용 SSD 수요가 증가를 분명히 하거든요. 하고 가격도 올라갔죠. 지금 최근에는 올라갔기 때문에 들고 온 거고 뭐 삼성전자, 인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델, 레노바 웬만한 그냥 대기업들에는 SSD 이 테스트 업체 장비를 다 납품을 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거를 사용하고 있고 재무제표도 보시면 요번에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막 엄청 잘 나온 건 아니지만 전년 동기해서 이게 전년 동기거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어쨌든 증가 흐름을 보여주는 더 뭐 나쁜 기업이 지금 현재 아니고 주가는 선반영이 됐죠. 지금 매출액 매출액 여기 1년 올라올 때마다 이거 천억이 거의 약 한 300% 가까이 200% 정도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고점에서 많이 터진 차트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터진 차트 거래량이 이제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와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많이 터졌고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10,000원대를 지켜줘요. 10,000원대 오늘 살짝 깼다가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10,000원대를 지켜줬다라고 했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약 한 진입을 해서 오늘이 한국 시간으로 20일, 한국 시간으로 22일 정도에 매도하면 되거든요. 21일 날 반응을 안 해줬다. 그럼 22일 날까지 기다렸다가 추후에 기사가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래일 정도 지금 여러분들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이 종목이 근데 CXL 쪽으로 만약에 대장을 해준다. 과거에 대장을 할 때 어땠어요? 얘도 상한가, 뭐 상한가 거의 뭐 상한가를 잘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엑시콘한테 밀렸어요. 엑시콘이 막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이 이제 재무제표도 그렇고 엑시콘은 시총 대비해서 유상증자를 굉장히 크게 해서 지금도 유상증자 가격대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CXL 이슈가 있었을 때 이 종목이 대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적어도 일단은 뭐 한 5%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많이 이제 힘을 쓴다 하면 20% 이상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한번 흐름을 지켜보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10,000원대에 지켜주는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9,800원 이탈하면 손절. 그다음에 10,000원 지켜주면서 이 거래일 만에 올라가면 수익 내시고 나오는 되는 종목이라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린 거고 좀 깔끔하잖아요. 이거 지금 주봉도 기간 조정 잘 받았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지 라인에서 잘 받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이거래일 만에 떨어질까요? 이제 20일 날 일정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보시고 내일 수요일 날 매도하시면 되는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빠르게 좀 수익을 챙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CXL 테마 내에 있고 기술적으로 타점이 너무 좋은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하는 방에선 3가지 종목이나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